자, 그다음에 형식적 측면으로 가보면 여기서부터는 제가 오늘 영상 같은 걸 좀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좀 내용이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입으로 좀 애드립을 치고 있는데 영상이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게슈탈트 어르신 막 1920년대 무성 영화 같은 거 그거 자막 따라가지고 지루한 거 막 1시간 40분짜리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천지 영상 가져올 게 없어. 해당되는 게.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네요. 만드시면 되겠네요. 일단 입으로 좀 해보고. 예. 놀이 치료라고는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고요. 사실은 미대령님 연구소 가가지고 거기서 처음 봤어요. 일단 오픈하는데 가격은 적게 듭니다. 금액은 적게 들어요. 방 하나에다가 온도를 깔면 되고 장난감 한 500만 원씩 있으면 됩니다. 저기 비용이 적게 드는 거예요? 500만 원치 장난감이 필요한데? 적게 드는 거죠. 뭐 갈비찜 몰라요. 얼마 들어요? 갈비찜. 전 몰라요. 돼지갈비찜만 열어서 2억 들걸요. 그래요? 2억 들죠. 그런 장치들. 돼지갈비가 그렇게 비싸요? 불판이 아니죠. 많이 불판 많이 들잖아요. 들고. 네. 그쵸. 테이블 뭐. 그쵸. 네, 이분이 잘 모르시네. 현실을 잘 모르셔. 네. 하여튼 저거는 피규어가 되게 많은 방이에요. 저 방은 보니까 방도 놀이치료실도 좀 각가지 방마다 다르게 하는 것도 있고 한 방에 다 들어가게끔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방은 보니까 아마 몇 살쯤 애들이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뭐 한 초등 저학년까지 인가요? 아마 제 생각도 유치원 정도 유치원 6, 7세, 5, 6, 7세부터 시작해서 초등 정도까지 오면 될 것 같고 아주 영유아는 오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주로 피규어가 많아요. 이게 치료사에 따라서 세팅도 좀 다르게 하거든요. 저렇게 놀이치료는 아까 말했듯이 상담을 할 때 어떤 이론을 베이스로 사실은 그렇거든요. 상담을 이게 의료적인 거랑 좀 달리 산부인과 왔는데 갑자기 이빨이 안 좋아 보여서 이빨 같이 치료하진 않거든요. 이해 가시죠? 비유가 비유가 너무 끝내주잖아. 얼마 전에 저희 울산에서 음식점 갔는데 짜장면 하는 스시집이었어요. 그렇죠. 야, 거기 진짜 신기하네. 근데 사실 놀이치료 상담에서는 상담의 기법을 이것저것 같이 접목시켜 쓰잖아요. 근데 어떤 치료사들은 또 이게 있어요. 갓 구운 빵처럼 자기 박사 과정이나 석사에서 어떤 논문을 쓰거나 어떤 거를 열중해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그 문제로 보여. 다 그 이론으로 아이를 하고 있어요. 임신하고 싶으면 임신한 여자만 보이듯이. 그래서 그 이론에 맞지 않는 아이도 그래서 그걸 그 길로 밀고 가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한데. 근데 이거는 놀이와 장난감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어떤 인간관계, 어떤 철학관을 가지고 다양하게 접목시켜서 아이를 이제 상담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과 철학을 가지고 매개체를 어떤 물건을 쓰느냐를 갖고 쓰는 건데 그냥 아이들은 말로 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서 그 아이 정서를 수시로 관찰하고 검사하고 다시 트리트먼트 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반복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이빨도 빼주네요. 일종의 뭐 비슷한 거죠. 왜냐면 놀이를 할 때 사실 얘가 언어가 조금 부족하지만 언어도 늘기도 하거든요. 언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상담 치료사를 만나러 갈 때 어떤 분을 만나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 되네요. 그렇긴 한데 뭐 우리도 그렇다고 해서 뭐 밖에 나가서 치과 진짜 많은데 어떻게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혹시 심각한 병일 때는 명의를 찾잖아요. 막 뒤져서라도. 그러니까 심각한 치료라고 생각하면 아마 뒤지겠지 않을까요? 다녀보고 아니다 그렇죠. 싶으면 보통은 그렇게 바꾸겠죠. 그래야 알 수 알게 되죠. 있으니까. 그럴 수도 보통 있겠다. 그렇게 알게 되죠. 혹시 미다정님한테 연락드리면은 혹시 추천해주고 이러나요? 추천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아는 사람이 제가 이쪽 지역에는 지금은 없고 그리고 저는 지금은 사실 부모님들이 상담을 되도록이면 한 2군데, 3군데 가서 상담비만 내더라도 어차피 검사를 저기서 하진 않으니까 2군데나 3군데쯤 가서 실제 담당하실 선생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면서 근데 사실은 처음 상담 받으시면 잘 몰라요, 엄마들이. 그래도 한 2명이나 3명 정도 만나보고 상담료를 버린다 치더라도 그래도 그 3분 정도 중에 좀 마음에 들고 좀 안정감 있고 왜냐면 경력이 많고 치료를 잘한다고 해서 꼭 나한테 맞지도 않고 그리고 경력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치료를 또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그 치료 기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초짜일 경우에는 제가 조심자였을 때 사랑과 정성과 오지랖과 에너지로 아이들이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수술하거나 막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픈 부분을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고 에너지 쏟아주는 것만으로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인간적인 정성을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저는 뭐 그렇게 경력이 많지 않더라도 좋다고 생각해요. 또 상담 받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자기하고 맞는다라든지 그런 뭐 여기서는 치유함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면은 저기도 아이 대상이니까 아이 같은 경우는 끌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여기를 가고 네. 싶어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좋아한다든지. 있어요. 네. 맞아. 애들이 거부하면 안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런 것 근데 진짜 안 맞을 경우에는 계속적인 거부가 있어요. 원래가 차츰차츰 적응하는 기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진짜 안 맞는 경우에는 그 거부가 계속적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도 또 뭐 병적인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보통 보면은 장기간으로 갈 때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다 바꿔봐야 이게 되는 되게 그런 애매한 게 있더라고요. 장기간이라는 게 보통 어느 정도 횟수 정도를 그 마음에 두고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왜냐하면 너무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장기간이라는 단어가 1년이 장기야? 한 달이 장기야? 이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켜보면 적당한지 혹시 이런 걸 네, 얘기해 줄 저는 수 있나요? 보통 이제 도입부라고 보는 걸 길게 잡아도 8회. 굉장히 긴 거예요. 도입부 3, 4회면 도입부 돼야 되거든요. 조금 왜냐면 그 치료사 상담자가 가설을 검사 결과를 갖고 가설을 설정해주잖아요. 그 가설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면서 이 가설을 계속 수정하면서 완전 다르게 잡히면 잘못한 거고 이 가설이 맞는데 조금 다른 게 보이면 그걸 수정해 가면서 계속 가야 되는데 그걸 갈 때마다 선생님이 이제 막 혼란스러워하거나 이 얘기도 저 얘기했다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못 잡으면 실력이 없는 거고 그럴 수 있어요. 항상 제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다 해요. 선생님이 좀 아닐 수도 있지만 예전에 또 이런 경우 있었어요. 한 8개월을 받았는데 진전이 하나도 없는 아이였어요. 대신 선생님은 정말 애는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재미있고 따뜻하고 좋아. 근데 아이는 진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놀아주기만 한 거네요. 네. 일종의. 그러면 이제 물론 그 상담자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뭔가 방향이 안 맞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본인도 혼란스러워서 그냥 계속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 어쩌면. 그래서 그거는 사실 뭐 사람을 상대하는 어떤 일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 누구나 조심자의 기간이 있을 수 있고.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술이 없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뭔가 이 아이를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오늘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게 방향 수정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얘가 더 좋아진 경우, 내가 뭘 했지? 이런데 얘가 더 좋아진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랑과 정성과 계속 연구하고 궁리하고 이 아이와 함께 치료사와의 그 공감 작업을 가지고 같이 서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사실 상담자가 먼저 조금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 경우가 제가 생각에는 거의 치료 상담자로서는 한 1에서 한 3, 4년 차까지는 거의 그 힘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이가 좋아지는 힘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많은 케이스를 하면서 그러니까 상담도 경력도 참 달라요. 그 이제 뭐 파트타임을 하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주 2회만 뭐 석박사 과정에 계신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좀 쉬시면서 일주일에 2번 나와가지고 한 5케이스씩 그러니까 주 10케이스를 하시는 분이 있고 물론 양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40개 50개씩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1년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양이 되거든요. 그쵸. 케이스가 벌써 많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경력으로 몇 년 됐냐보다 얼마나 많은 아이를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이를 다루는 솜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부천에 있을 때 강남지사랑 뭐 몇 개가 있었는데 부천에 있을 때
강남으로 이제 연구소 오픈을 한 이제 그 원장님이 2개를 운영하고 제가 부천에 있었고 강남에 오픈을 했는데 검사자가 이제 아이가 한 20개월인가였는데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울어서 그래서 이분은 캐나다에서 박사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 울어서 검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 원장님이 날 빨리 좀 택시 타고 택시 주겠다고 오라는 거야. 애는 와 있고 지금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고 하니까 택시 타고 가서 달래서 검사를 제가 했어요. 아이를 못 달래는 것도 이것도 큰 일이거든. 그러네. 아이 검사인데 아이를 못 달래면. 그렇죠. 아이를 못 달래요. 어. 그리고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은 석사를 위해서 석사하기 때문에 한 케이스를 가지고 1년 이상 가는데 이 아이가 계속 불편한 거야. 이 선배가. 근데 이 아이만 불편한 게 아니고 이 선배는 사람을 다 불편해해요. 그럴 수 있지.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힘들겠다. 사람 불편한데 이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지? 근데 나중에는 일본 건너가셔서 연구원으로 어딘가 들어가셨어요. 그게 더 많네. 근데 연구원도 사실은 우리는 이쪽 일이 사람을 상대로 하면서 하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친구 하나는 2년 딱 해보고 바로 진로 바꿨어요. IT 쪽으로. 난 사람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아, 그분? 그냥 2년 딱 해보고 뵌 것 같아요. 바꿨어요. 네. 그래서 딱히 뭐 전략이다 기술이다 이거보다는 좀 사람에 대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모래놀이 치료라고 또 들어보셨어요? 네, 이건 많이 들어봤어요. 예, 이 모래놀이 치료는 일본에서 되게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 모래놀이의 주로 베이스가 되는 게 융 심리학이 베이스가 되죠. 칼 구스타프 융 이론을 갖고 저 모래 위에 배치된 저 피규어를 보고 해석해내고 저걸 놓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을 다 쏟아내고 저건 성인도 하고 아이들도 해요. 그리고 뭐 어떤 아이들은 아무것도 놓지 않고 모래를 계속 이렇게 만지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저기 사진을 찍는데 어떤 사람은 저 피규어를 다 올려놔요 저기다가. 그 정도로 막 이렇게 심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고 사람을 아무도 안 갖다 놓고 뭐 동물만 다 갖다 놓는다든지 식물만 다 갖다 놓는다든지. 그림으로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긴장, 위축, 불안 또는 뮤티즘 그 말하지 않는 아이들 의도적으로 못하는 아이들 있죠.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아이들 그림이나 이런 모래놀이 되게 괜찮아요. 편안하게 내 거를 그냥 내 심적 상태를 그냥 보여줄 수 있으니까. 어릴 때 모래 갖고 많이 놀았었는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모래놀이를 하라는 거예요. 지능놀이하고 모래놀이하고 인간한테 가장 근원적인 걸 자극시켜주거든. 가장 꾸밈없이. 그 원시 시대에 우리가 모래 위에서 뒹굴었던 그 시절로. 그 제가 요즘에 저희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요즘 아이 중에서 흙을 느껴본 애들이 얼마나 될까? 진짜 흙을. 밖에 아스팔트죠. 놀이터에 우레탄이죠. 맞아. 건물 안에 다 세멘트죠. 대리석이죠. 지구인인데 흙을 못 밟았어. 어떡하지 얘네들? 진짜 큰일인 것 같은데. 산을 데리고 가야 되나? 네. 그거 흙 밟으러 일부러 어디를 자꾸 맞아요. 가야 바다를 되는 가던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우리 산행을 잠깐 했었지만 네. 데크도 많이 깔려있어요. 맞아요. 흙을 직접 못 밟게 돼 있는 데도 많죠. 맞아. 그게 왜냐면 부모들이 이제 흙 밟고 나온 그 잔여물들 씻기고 하는 게 점점 귀찮아지니까. 근데 저는 물론 이런 상담 일을 해서 그런지 자연이 너무 멀다 애들한테. 하늘도 멀고 바다로 가려면 정말 차가 막히고 그나마 가까이 있던 흙도 없네 이제. 맞아. 그래서 하늘로 가려고 그러는 건가요? 일론 머스크가 하늘로 자꾸 쏘아올리던데. 그러니까 지구인이 지금 뭐 손으로 만질 게 없는 거야. 자연을 느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진짜 이게 심각한 것 같아. 어쨌든 저렇게 성인도 저렇게 피규어를 놓으면서 되게 힐링 되게 좋아요. 안 해보셨죠? 우리는 저걸 다 알고 있고 어떻게 놓으면 근데 내가 직접 하면요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뭐가 나와. 그래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해보자. 모래를 사야 돼 일단. 저번에 가서 상장하서 피규어가 포오면 돼. 저게 통째로 저게 한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퍼올 데가 없다고. 저건 좀 비싼 거예요. 저렇게 세팅되어 있는 게. 밑에 그 모래 상자의 규격도 일정하고요. 밑에 파란색도 저 색깔이 일정하고 피규어도 좀 저래 일정하게 있어요. 저렇게. 저는 저거 보면서 뭐 생각했냐면 그 문명 게임이라든가 그 심시티 같은 게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생각났어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마 그런 온라인상 게임들도 다 이런 심리학의 이론이라든지 심리 치료적인 어떤 것들을 활용할 거예요, 분명히. 개입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미술 치료.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다 구두로 상담했잖아요. 구두로 상담하는데 분명히 오류가 있거든요. 언어로는 본인도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아까 같이 모래놀이나 미술이나 장난감 갖고 노는 거는 속일 수가 없거든. 장난감은 좀 그렇게 가능한데 미술이나 그 아까 모래놀이 같은 경우는 그 감출 수가 없거든요. 잠깐 이거 길어지는 답이면 패스해 주셔도 되는데 안 그래도 최근에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왜 인간은 본인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데 진실을 얘기를 못할까? 라는 궁금증을 좀 가지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인물을 만났어요. 그 인물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했을 때 과연 그 사람한테 진실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여러 뭔가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너무 길어지는 얘기군요. 네, 여러 다음에 가지 이거는 있어요. 좀 뭐 더. 네. 왜곡도 있고, 뭐 기억의 왜곡도 있고, 합리화도 있고, 방어도 있고, 페르소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아까 인지적 왜곡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진짜 진실이 있나? 그러니까요. 요즘 최근에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저는 있거든요. 그 생각을, 진짜 진실, 그냥 항상 주관적 진실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 이 미술 치료실도 되게 괜찮아요. 미술 치료도 그냥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잖아요. 저 그냥 물감을 짜고 풀과 같이 짜서 이렇게 비빈다 생각해 보세요. 재밌겠다. 네. 그리고 밟아. 씻을 생각 저기는 하지 지금 마시고요. 밑에 뭘 쫙, 저기는 테이블에 있는데 보통 밑에 이제 뭘 쫙 깔아가지고, 물감이나 이런 거 다 밟고, 그리고 진흙으로 만지고, 밟고, 밀가루도 하고, 클레이 도구도 쓰고, 이렇게 해서 그림도 있고, 만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를 다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끔 치료사가 유도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언어로 내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반 이상 가벼워지고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미술을 그냥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 늘 약간씩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체능을 진짜 꼭 시켜줘야 될 것 같아. 맞아. 다 커서도. 그래서 어르신들. 너무 사랑이 넘치는데요. 진짜 하트 뿅뿅. 근데 진짜 머리가 하얀 어르신들이 다 꽃을 그리고 계시네요.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여러 가지 묵은 것들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저 연세 때 크레파스를 처음 잡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어쩌면. 사느라 바빠서. 그럴 수도 있기도 해요. 저기 한 분은 곰돌이 푸 안고 계세요. 거의 아기가 되어가죠. 혹시 무용치료, 동작치료 들어보셨어요? 이 장면 아마 워크숍일 것 같아요. 치료사들이 이제 의사일 수도 있고 수련일 수도 있고 워크숍인 것 같은데 이 장면은 치료사들이 가운 입고 이렇게 직접 동작치료를 연습하거나 훈련하고 있는 건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처음 봤네요. 이것도 다 비언어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제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예술 치료는 언어를 배제하고 비언어적으로 내 감정이나 정서를 나타내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오늘 비가 와요. 몸으로 나타내 보세요. 어떻게 지금 할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아까 내 친구 둘이서 내가 있는 앞에서 자기네 둘이서 계속 비밀 얘기를 하면서 끝내는 둘만 갔어. 날 놔두고. 우와. 몸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렇죠. 표현 잘 되는 편이에요. 만약에 이걸 동작을 왜곡되게 표현한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했는지 그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모를 테니까 목 쥐고 목 흔드는. 졸랐어요. 네. 근데 우리가 실제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이미 둘은 가버렸는데. 근데 그 분노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분노 표현을 할 줄 모를 수도 있어요. 속으로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던가 그냥 계속 배실배실 웃어. 아 그런 분 계시다. 겉으로 일부러 오히려 더 긍정 표현으로 웃는 걸로 무안할 때 웃어버린다거나. 본인이
오히려라든가 아니면 일부러라든가 없어. 그냥 억울한 장면, 분한 장면, 화가 난 장면도 계속 웃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에 따라 표현 양식이 다 똑같은 미소 짓는 거예요. 이게 잘못 이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아니면 자기 감정을 하나의 표현 방식밖에 나타내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거의 자폐 아이들이 이 표정? 자폐아이는 좀 달라요. 좀 자폐아이들은 달라요? 인지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뭔지 지금 몰라서. 그런 거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런 일정한 패턴에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 감정을 몸으로 드러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구타를 당했던 여자야. 남편한테. 근데 그 남편이 지금 부엌에서 뭔가 들고 또 나한테 오고 있어. 그랬을 때 하고 싶은 동작을 취해보세요. 그러면 웅크리고 있거나 대체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머릿속으로 그러지 말고 그러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걸 뭔가 같이 쥐든가 뭔가 전화를 돌린다든가 뭔가 방어적 태세를 취해야 되는데 계속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개선할 수 있게끔 동작으로서 뭔가를 심적 상황을 표현하기도 하고 해결책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런 것들도. 저는 저 사진에서 저 뒤에 이 남자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네. 저분의 폼이 뭔가 좀 즐겁지 않죠? 네, 저분 폼이 저게 딴 분들은 아마 이 네. 느낌에 즐거운 느낌을 흥이 나는 걸 아마 표현해 보세요 했을 것 같다. 그래서 약간 덩실덩실 느낌으로 지금 하고 네네네. 있는데 저 남자분이 약간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근데 이렇게 하려고 이제 하는 중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사진이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어떤 주제를 주고 동작을 시켜보잖아요. 저게 또 힘든 게 집단에 있잖아요.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집단으로 둘지 한 명을 둘지 그리고 치료사가 과하게 오버해서 동작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고 비슷하게 해줘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용해서 심적인 상황을 또 표현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하는 방법들이거든요. 네. 이것도 무용치료, 동작치료 중에 하나.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무용 하시는 분들도 무용 치료로 많이 가시기도 하고 미술 하시는 분 미술 치료로 가기도 하고 이런데 제가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쉽지 않은 게 사실은 제 친구가 이제 캔사스 주립대학교가 이제 음악 치료 되게 유명한데 심리학 공부가 99%고 음악은 1%. 매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거꾸로 지금 음악 하시는 분이 음악 치료로 오니까 사실 조금 약화되기도 해요. 이게 이론 공부가. 그렇겠다. 네, 저희도 이제 미술 치료 같은 경우는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숫자가 그렇게 미술을 하다 오신 분이니까 커리큘럼은 지금 석사 과정 와 있는데 자꾸 대학교 3, 4학년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론이 너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미술과 음악과 동작들은 다 매개일 뿐이지 철저하게 베이스는 심리학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뭐 독일로 가시거나 이런 분들 봤거든요. 그런 분들은 기간이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심리 베이스를 다시 하느라고. 거꾸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 친구는 여기서 심리학을 하고 캔사스 줄 때 갔는데 음악을 걔가 원래 피아노를 한 10몇 년 치던 애거든요. 가서 하루에 피아노 12시간 치고 성악 이렇게 세 가지를 악기 하나, 이제 선택 악기 하나, 성악 하나, 피아노 하나. 이 세 가지를 하루에 18시간씩, 20시간씩 거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잠은 언제 자나요? 거의 초반에는 못 자는 잠자는 것 시간 같더라고요. 빼놓고 다 대단하다. 하는 거죠. 편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피아노를 그렇게 쳤는데도 그냥 왜냐면 일단 이게 전공자처럼 피아노도 피아노지만 아마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 환자에다 뭐 우리 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얘기 나오지만 그래서 그런 이론도 이게 음악 치료실이거든요. 대부분 사실은 놀이 치료실과 미술 치료실과 음악 치료실 다 같이 세팅이 돼 있어요. 대부분에서는 딱 나뉘어져 있죠. 근데 특성화된 치료실도 있어요. 저렇게 해서 이제 아까
과잉 활동하는 애 같은 경우 왔다. 어디부터 앉겠어요? 드럼을 치라고 하죠. 에너지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음악하고 싶어질 만한 공간 구성이 아닌데요? 공간 구성이 약간 답답하면서. 그래요, 그렇죠. 여기 사진 때문에. 네. 그래서 치료실도 치료실 나름대로의 뭔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데 좀 잘 세팅해 둬야 되죠, 사실은. 되게 공간이 넓고 이쁘고 좀 방음도 잘 돼야 되고 음악 치료 같은 경우도. 저렇게 이제 악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치료사는 저 모든 악기를 다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야. 그럼요. 기본 다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울적하거나 많이 힘들거나 뭐 이럴 때는 말도 하고 싶지 않거나 하면 피아노 연주를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뒷부분 보면 이렇게 기타를 연주해 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성악도 같이 해야 돼요. 기본 악기하고 성악은 그냥 기본인 거예요. 작사, 작곡도 그냥 바로바로 하고, 그 사람 감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이런 치료 테크닉을 같이 쓴다는 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생각해도. 특히 음악 치료는 더한 거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게 기술적으로 그만큼 여러 악기를 다룰 수 없으면 뭐 할 수가 없어. 일단 음악에 상당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나 가능한. 네네. 그 중에서 심리에 꽂힌 사람이 가면 정말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네, 맞아요. 아니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론적인 공부 다 하고, 네. 저 악기 다 다루고, 네. 그러면서 돈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재미로. 그럼 그렇게 하시면 좋을 부자여야 것 된단 말이 그렇죠, 그 말이군요. 그렇죠, 네. 세상. 다음으로 최면요법 들어보셨죠? 네. 저희도 이제 대학교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과목에 이제 스트레스 하시는 교수님께서 이제 최면 같이 하셨는데 늘 최면 상태로 들어오셔가지고 늘 이제 비염으로 힘들어 하시면서 최면 얘기를 하시고 이랬는데. 그럼 최면을 거나요, 학생들도? 최면을 공부시켜주죠. 그래서 공부시켜주는데 우리는 다 최면 걸렸어. 자죠. 최면 상태가 다 들어가요. 근데 최면 하다 숙면으로 들어가죠. 우리 한문 시간에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최면 이제 상담이 이게 이제 프로이드가 썼었잖아요. 저 방법을 언어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고 계속 구박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더 심층적으로 무의식 세계를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를 연구해서 저 최면이라는 방법으로 그 사람의 무의식의 상태를 건드려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깨어나면 뭔가 가려운 부분을 긁은 것처럼 시원하게 깨는 거예요. 실제로 긁은 거 아니고요? 글쎄 알 수 없죠. 이건 뭘까요? 이 장면은 자 의자에 한 사람이 앉아 있고 한 사람 서서 뭔가 묻듯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그분이네요. 껌딱지가 된 남편. 이거 회초리야, 회초리. 역할극? 롤로 하는 건가요? 사이코 드라마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대학교 때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스터디 연구회에서 학과 과목 말고 사이코 드라마 팀, 뭐 스트레스 연구회 있고 놀이치료 연구회, 심지어 다른 저희가 동호회처럼 저희 과 내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사이코 드라마들이 가장 이렇게 뭔가 액티브하게 많이 했었는데 저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역할 그걸 하죠. 각본을 갖고 하거나 아니면 없이 하거나. 미더덕님은 그 중에 뭐 하셨나요? 전 놀이치료 연구회를 했었죠. 계속 쭉 그냥 그걸로 했었어요. 이것도 신기하게 절대 이렇게 몰입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가상이니까. 몰입이 돼요. 근데 엄청 몰입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들. 몰입할 수 있게 상담사가 세팅을 이제 해주고. 언어적으로 몰입을 시켜줘 보세요 한번. 잘 안 될 것 같아. 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진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런 거 보면서 항상 저게 진짜 제 될까 생각일 하죠. 거거든요. 네. 되게 잘 될 것 그게 같은 이제 느낌이.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처음에 오면 누구나 이 장면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몰입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회 또 오고 다음 회 오고 처음 오자마자 저걸 하진 않아요. 상담을 좀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그러면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무대로 가시죠. 아니면 의자를 두고 비의자 기법이라서 비의자를 두고 의자에 그러면 그분이 앉아있다 생각하시고 그분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때 못했던 얘기를 지금 한번 해보시고 내지는 내가 어린 시절에 내가 너무 힘들었던 그 시절에 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러면 어린 미더덕을 여기다 두고 큰 미더덕이 위로를 좀 해주세요. 오늘 일단 위로부터 좀 하죠. 그러면 위로를 하면서 이제 우는 거죠. 내가 나한테 말을 하는 거니까. 그건 수시로 하는데.
뭐 어떻게 하나요? 굉장히 궁금하네. 수시로. 수시로 어떻게 하나요? 머릿속에서. 어린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셀프 치료를 맨날 하시면서 잘 버티고 계시는 거죠. 그러시구나. 좋으신 힘들어요. 거예요. 돈을 아끼는 방법 속에 지금. 멀리 가지 않고 작아서 가성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증상이 심각해서 누군가가 도와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전문적이신 분들이 도와주는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돈 아낀다고 집에서 안 되는데 하지 말고 좀 도움 받으러 가시면 좋아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네. 아, GDP 상승을 위해서. 그럼요. 그럼 지역 경제- 화폐 좀 쓰시고 네네. 가셔서. 아까 말씀드렸죠? 급여가 얼마 안 된다고? 많이 가주세요. 네. 차주증 하세요. 네. 이렇게 대학생들도 많이 해요. 이렇게. 최근에 한 건가 보네요. 다들 마스크 쓰고 있네. 네. 좀 사는 집딸도 있네요. 어떻게 알아요? 버버리. 저거 종이에 뭐 버버리예요? 저기 뭐 버버리 셔츠? 이미테이션인지 뭐 아니 그냥 하는 얘기죠. 뭘 또 그렇게 너무 진심으로 또. 그다음에 버버린 줄 치료. 몰랐다는. 여보세요? 네. 다른 독서 치료 들어보셨나요? 사실 저희가 학과목에서 독서 치료라는 걸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거는 이제 조금 응용적 차원에서 많이 이제 정규 치료 뭐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나온 거에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뭐 원예 치료 들어보셨어요? 원예 치료. 원예 치료, 네, 네. 동물을 이용한 치료, 음. 뭐 독서 치료, 뭐 여러 가지 음.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독서 치료 같은 경우는 문학 작품을 활용해가지고 그 책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제 물론 언어적으로 저 독서 치료는 그 내담자의 어떤 부분들을 이끌어내죠. 작품 속에 있는 어떤 장면이라든지 어떤 주인공을 데리고 독서 심리 치료라고도 하고 독서 치료라는 단어를 쓸 수도 없는 또 분들이 그냥 독서를 하시면서 얘기를 잘 끌어가시는 분들이 독서 심리 지도라는 타이틀을 또 하시기도 하고 이거 조금 경계가 모호하긴 해요. 노은술 선생님이 조금 더 진도가 나가서 이런 지도나 치료 개념으로 좀 하시기도 하고 한데 뭐 어쨌든 사랑과 정성으로 하셔서 도움이 되면 되니까 이거는 제가 묵은지님 한번 독서 심리 치료를 받으셨나요? 아이가 하고 있나요? 한번 독서 심리 지도사 공부도 했고요. 네. 제가 얘기 또 잠깐 해주세요. 경험도 했고 아이도 지금 한 6년, 8년 정도 가까이 하면 뭐 긴 세월입니다. 네. 일단. 맞네.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 그런 상태여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말 그대로 그 긴 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 동화든지 짧은 책이든지 뭐 그 학년에 따라서 다른데 기본적으로 짧은 책을 가지고 장면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장면 하나를 가지고 뭐 그 뒷얘기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 장면 하나를 보고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자기 감정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누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그냥 조금 알게 모르게 치유되는 것도 있고 감정을 드러내다 보니까 좀 단단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갖고 와봤는데 활동 내용이 있죠. 마음 열기, 자기 수용, 열등감, 자기 수용, 자존감, 관계 속에서의 나, 근원가족 1, 관계 속에서의 나, 근원가족 2, 관계 속에서의 나, 자녀, 그다음에 타인 이해, 진정한 관계, 자아성장, 용기, 그리고 관련 도서 두 사람, 바보 빅터, 민들레는 민들레, 나의 아름다운 정원, 우리 가족입니다. 두근두근 내 인생, 관계의 힘, 영화 감상, 나무를 심은 사람들. 그죠? 얘기거리가 있는 책들을 골라서 저렇게 그 주제에 맞게 이 내담자의 상황에 맞게끔 진행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아요.
저거 독서 심리지도 열림에서 하는 프로그램. 아, 네, 그렇구나. 보니까, 네. 저건 아마 그러면 일반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네요. 특정한 누군가를 대상으로 짠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내담자가 만약에 아까처럼 그렇게 한 명씩 개인 치료를 받으러 올 경우에는 독서 치료 담당자 같은 경우는 그 사람에 맞게끔 어떤 프로그램을 딱 세팅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책도 적절한 걸 고르고. 네. 그러면 이 중에 읽어보신 거 있으세요? 이게 꼭 뭐 이런 책으로 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 나름 이제 네. 저런 얘기들을 잘 끌어낼 수 있는 책을 가져다가 그 중에 한 부분을 쓰기도 하고 네. 그럴 것 같네요. 저 두 사람 그때 뭐였죠? 그 서울대 언니가 NF 뭐라고 하죠? NLP? NLP 에서 특강할 때 저거 보여주셨고 민들레는 제가 용인 도서관에서 이건 아니었는데 뭐 프로그램 중에 이걸 활용하셨던 것 같아요. 오. 거기서 저 책을 보여주셨던 것 같고 프레드릭은 제가 그때 소개해드렸던 책이고 오, 제일 많이 접해보셨다. 그러네요. 네. 아마 이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특별히 또 이런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잘 맞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잘 안 맞을 경우에는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원예 같은 경우도 뭐 또 그런 식물 좋아하면서 뭔가 식물을 만졌을 때 안정감을 느끼거나 하는 또 그런 어르신들도 괜찮고 그렇죠. 많이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을 또 이용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동물도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현재 동물은 좀 발달 장애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대중적으로 반려동물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건 모두 다 자가 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물로 맞아요. 위로받고 그게 다 치료 중에 하나 일상에서의 치료잖아요. 나를 소중히 생각해주는 무언가. 그렇죠. 물론 그 강아지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기 때문에 걔가 안 돼서 데리고 왔지만 어쩌면 궁극적으로는 나의 위로와 나의 그 안정감을 위해서 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진짜 봉사하는 마음으로 키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동물은 함께하는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동물 권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은데 없나 봐요. 정말 동물을 많이 키워요. 선진국으로 왜냐하면 갈수록. 사람끼리 피곤하거든요. 그런가 봐요. 관계 양상도 있고. 그것도 그렇고 개 사료값이랑 이런 것도 이제 좀 돈이 있어야 개를 키울 수 있죠. 아, 옛날에 먹던 밥도 줬거든요. 그는 그걸로 그 개한테 위로를 받진 않았죠. 나중에 잡아먹거나 뭐 다른 집을 지키라거나 이런 용도였죠. 그러니까 애완견, 반려견이 아니었으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바빠지고 빨라지면서 맞아요. 마음이 힘든데 교류하자니 피곤하고 근데 위로는 받고 싶고 그럼 뭐 살아있는 생명체, 원예, 꽃을 기르거나 식물, 동물 그런 데 움직이고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 다 필요 없다, 얘가 제일 낫다 이러면서 강아지 막 반겨주지. 맞아요. 뭐 나한테 뭐라고 안 하잖아. 싫은 소리 안 하거든.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걔네는 이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니까 맞아. 그 승마도 그 동물 치료로 많이 맞아요.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딱히 물론 치료 장면에서 쓰시는 분은 지금 제가 본 적은 없는데 네. 물론 발달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쓰기도 한데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반려동물로 위로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지금. 맞네요. 그런 것 같아요. 반려동물 때문에 공포스러워서 지금 바깥에 못 나가시는 분도 가끔 하나씩 한 명씩 있긴 있는데 그죠, 있죠. 공원에 가면 너무 많긴 많아요. 진짜 걸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분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나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집에서 위로를 받아야 될지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원예를 하시던가. 이 나이 드실수록 왜 꽃이나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도 사람한테 지쳐서 그러신 것 같아. 그 가끔 가다가 마이너스 손들이 있으시잖아요. 키우면 다 죽이는. 네, 저 그럼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전 누굴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식물들도 놔둬도 잘 크는 애들이 있고 맞아요. 뭐 자꾸 예민하게 손이 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여기는 웬만하면 다 잘 자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네. 일조량이 풍부한 집인데요. 근데 아니요, 바람이 그렇지 않더라고. 통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잘 안 통하게
거의 닫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식물이. 예전에 외출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집안에 공기가 갇혀 있어서 그랬나 봐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어르신들 식물 키우시는 분들 보면 진짜 외출해도 베란다 조금 열어놓고 나가시고 정말 애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이나 식물이나 아니면 뭐 금붕어 그리고 뭐 이구아나 달팽이 또 새 계속 사람은 생명체와 교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가장 핵심 멤버인 사람하고 교류하기가 점점 힘들고 버겁고 그런가 나의 봐요. 개인적 역사도 있고 그의 개인적 역사도 있고 자칫 상처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회피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걸 피하면서 나름대로 위로를 받는 방법이 그런 또 다른 생명체. 그러니까 또 다른 자꾸. 생명체에서 위로를 받고 인간한테 나아가면 제일 좋은데 거기서 멈추고. 그렇죠. 네. 그 생명체랑 같이 잘 지내고 있죠. 근데 뭐 일단은 내가 마음이 편한 대로 위로를 받는 게 뭐 사람은 맞아요. 사실은 교류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너무- 얼마 전에 그거 봤거든요. 김씨표류기. 네. 거기에 정려원 가끔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 집안에 딱. 네, 있었죠. 네. 저희도 가까운 분이 있었죠. 아, 네. 근데 그게 참 힘들 것 같긴 해. 그게 치료를 받으러 가자니 치료사도 사람이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그쵸. 상담받으러 가고 싶지도 않을 수 있거든요. 상담사가 싫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생명체를 이용해서라도 위로를 받고 좀 안정감을 얻고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리치료 상담 관련해서 국가 자격증이 이런 게 있답니다. 이게 아마 2000년 넘어서면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게 생기니 많이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청소년 상담사라고 해서 지금 아마 학교도 들어가고 곳곳에 많이 배치되는 것 같아요. 청소년 상담사라고 해서 심리 학사하고 나면 저기 3급인가? 저렇게 해서 2급, 1급 뭐 이렇게 가는 거 석사하고 박사하고 뭐 수련 시간 어떻게 되고 하면 또 3급 되는 거 같고 3급, 2급 1급 가는 거 같고 전문 상담교사 학교에 들어가시죠, 저분들이. 그리고 뭐 중고 대학교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임상심리사는 2급, 1급 다 이제 병원에서 저분들은 주로 거의 대부분이 심리 검사 하시게 되죠, 지금은. 상담을 하시지는 않는 것 같고. 적어도 자기한테 맞는 게 좀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관심 대상도 있고, 일을 하시고자 하면은 대상자가 좀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노인 쪽으로 하고 있어요. 잘 네. 맞대요. 그래서 또래나 가까운 그런 분들은 좀 힘들대, 사실. 그럴 수 있겠다. 차라리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좋대요. 이게 그런 거랑 비슷하겠다. 그 강여국인가요? 그 반려동물 네. 개 그분도 생각해 보면은 그 반려견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들하고 소통이 됐고 그게 결국은 제일 맞는 일이 됐었던 거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맞아요. 네. 자기가 편안한 방향을 잘 찾는 거. 그분은 아버지가 그 개 사육장 있죠. 번식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이 접했구나.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아픔을 알고 개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개를 개답게 그분은 물론 인간적 교류도 좋으시겠죠. 할 수 없죠. 설마 개와만 좋진 않겠지. 근데 사람들이 처음 보면 되게 저 사람 좀 이상해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표현 방식이 너무 개와의 소통에 적합하게 된 게 있으세요. 최적화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와이프분은 외국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약간 한국 사람에게 그냥 그분의 배경을 모르고 딱 보면 뭐지? 약간 이런 알고 보면 괜찮죠. 네. 네. 오늘 이렇게 박피하듯이 심리 상담 그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 쭉 훑어보셨는데 만약에 상담을 하시게 된다면 내가 상담가가 된다. 네. 어떤 치료가 제일 아니면 어떤 이론이나 어떤 치료 방법이 제일 네.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저 돌아가면서. 아까 주셨잖아요. 던져주셨잖아요. 뭐요? 그건 제 생각이고 근데 본인이 그거 맞을 원하는 것 건 같아요. 그 이름이 뭐였죠? 합리적 정서적 네네. 행동치료. 네. 저는 그걸로 갈게요. 하나씩 잡는 거군요. 네. 네. 또 뭔지 아시는 거 맞아요, 그거?
네, 기린 쌤은 어떤 게 좀 저요? 치료 방법이든 뭐든. 저는 뭐 미술했으니까 미술 그냥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냥 대화를 하면서 약간 그렇겠네요. 아들러 스타일도 아. 좀 맞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러니까 미술이 있네, 무기가. 그러네요. 아, 또 무기가 또 계시구나. 아, 그러네요. 좀 독서로 가셨구나. 맞네. 아니, 명상 아니라도. 아니셨어요?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약간 기린쌤처럼 미술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요. 상담사가 대화하고 싶지 않아, 지금. 대화하고 싶지 않고 그냥 지켜보면서 알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뭔가를 끄집어낸 게 아니라 그 사람 행동을 내가 지켜보면서 관찰자 역할이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미술 치료보다는 두 손 꼭 잡고 무건 수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으네요. 그냥 꼭 잡고 기운만 주면서 무건 수행 합시다. 이렇게. 명상 선생님. 명상 치료는 없나요? 글쎄요, 명상으로 뭐 치료를, 그거는 뭐 자가 심리학 치료이기 쪽에는 때문에 없고. 타인이 이게 분야가 좀 누가 다른 걸로. 중재자가 개입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또 더덕님은 어떤 저는 여태까지 심취해 있던 게 있어가지고 그게 분석 심리학. 아무래도 오랫동안 봐서 그리고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저랑 맞는 것 같긴 해요. 뭔가 딥하게 들어가서 얘기 나누는 게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치료 방법은 어떤 걸? 치료 방법 분석 심리. 근데 상담으로 언어로 하는. 네, 언어로 하면서 약간 내면으로 들어가면서 무의식을 보는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렇게 각자에 맞는 치료 뭐 스타일도 있고 뭐 얘기 나누는 스타일도 있고 뭐 한데 어쨌든 내가 마음의 평화를 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조절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스트레스 쌓이고 뭐 약간 생활 속에서 불편함도 있고 누구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있는데 그럴 때 그 상대에 대한 것도 있지만 나에게서 뭔가를 어떤 이론적 배경이든 치료 방법이든 이렇게 찾아서 조금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마지막 그림을 제가 심적 안정을 얻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쾌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초록색 평화롭다. 들판에 네. 푸른 하늘에 날고 있는 미더덕님 새. 좋아하시는 이미지들 다 모아놨네요. 네, 앞에 그림 하나, 뒤에 그림 하나. 네. 합성인 것 같은데. 좀 그럴 것 같기도 하죠. 그죠? 새들 날아다니는 느낌이 약간 합성인 것 새가 갈매기 같아요. 그래서 초원을 위해서 한 이런 분석을 하고 몽골로 있어요. 한번. 저는 이런 기후 좋아해요. 사바나 기후, 풀밭에 나무 있는 거. 저 언덕 넘어가면 바다가 있을 거예요. 갈매기가 왔으니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상담과 심리치료의 기법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